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사용된 장비 혹은 측정자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해야 하고, 만약 새롭게 창안된 장비는 신뢰도와 타당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타당도는 보통 연구의 타당도와 같이 연구자 목적에 맞게 모든 설계가 이루어졌는가와, 측정의 타당도는 목적에 맞는 측정을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측정의 신뢰도는 일관성, 즉, 연구 측정을 오차 없이 정밀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말이죠. 첫 번째, 타당도. 타당도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게 측정하였는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측정을 잘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키를 측정하는데 저울을 사용한다는 것은 측정도 되지 않죠. 더구나 연구의 목적에도 올바르지 않아요. 또한 균형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통증에 대한 지수를 측정하고, 균형 지수는 측정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험 설계에 관한 요소에서 타당도가 두 개가 있어요. 실험 설계와 관한 요소와 관련된 타당도. 첫 번째가 내적 타당도. 연구 결과가 실험 목적에 알맞게 해석 가능한가를 말하는데, 즉 연구의 결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 연구의 실험에 의한 결과인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죠. y는 fx에서 x에 의해 y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때 실험의 요인인 x 말고 다른 요인이 y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x는 독립변수죠. y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는 독립변수, y는 이제 종속변수. 이렇게 될 경우에, 자, 온스포의 국소 온도 측정 연구에서 실내 온도가 30도인 곳에서 온스포 후 국소 온도가 상승했다고 하면, 이 결과는 온스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내 온도가 높아서 얻은 결과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가 내적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내적 타당도의 문제는 조작이나 통제가 없는, 자, 실험적 연구일까요? 비실험적 연구일까요? 비실험적 연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통제를 극대화하고, 실험실 환경의 통제와 집단 연구에서 표본의 동질성 확보,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무작위 할당, 분배한다면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타당도예요. 연구 결과가 대상, 장소, 시간 등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그 결과가 일반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스포의 국소 온도 상승이라는 결과는 어느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시대에든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보면, 만약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효과를 가진 치료법을 연구하여서 개발했다면, 이 치료법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 누구에게나, 또 어떤 시대이거나 어떤 장소이거나 관계없이 효과가 동일 나타내는 것이 결과의 일반화입니다. 보통 보건의료 연구에서 일반화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는 표본 연구를 했다는 데 있죠. 현실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확률 표본 추출하여서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타당도 검증 요소입니다. 첫 번째, 내용 타당도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유경험자가 실험 목적에 맞는지를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가를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타당도를 의미합니다. 내용 타당도, 두 번째가 이제 기준 타당도예요. 준거 타당도라고 하여서 연구자가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이 기존에 입증된 연구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타당도를 말하죠. 세 번째는 이제 구성 타당도인데 이것을 이제 구인 타당도라고 해요. 그리고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본질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타당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SPSS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SPSS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러한 이제 화면이 뜨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메뉴줄에 분석이 나와 있어요. 분석을 쭉 밑으로 내려가서 차원 감소에 들어가면은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인 분석이 역시 통계 분석에서 나오는 분석인데 상호 관련이 있는 변수나 문항은 서로 묶게 되는데 묶인 항목은 서로가 유사한 관계를 갖게 되므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어떠한 측정이든 정확한 측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측정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는 측정에 관한 일관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경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측정자의 성향, 동일한 측정자라도 반복적 측정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측정하는데 일관성에 문제가 되기에 일관성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연구의 논문을 볼 때 결과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0.8이라는 표시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0.8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계수죠. 보통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보통 0.8 이상은 신뢰도 높음이고 0.7은 바람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0.6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면서 0.5 이하면 신뢰도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꼭 알아두세요. 1과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러면 1을 100%로 하면은 0.7은 70% 정도는 신뢰하고 30%는 오류가 생긴다는 이야기겠죠. SPSS에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롬바흐 알파 계수 얻는 방법. 자, 분석에서 척도로 들어가면은 신뢰도 분석이라는 그런 메뉴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신뢰도와 관련된 reliability라고 되어 있죠. 신뢰도 분석이 나오죠. 자, 신뢰도의 종류에는 도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측정자 내 신뢰도, 측정자 간 신뢰도가 있어요. 도구 신뢰도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인데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구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장비가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건과 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2번 이상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은 것이에요. 이런 방법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측정자와 측정되는 값에 대하여 알지 못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균형 측정이 반복될수록 균형이 좋게 나오거나 통증 역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측정이 반복될수록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측정자의 편견이 측정에 개입될 수가 있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측정자가 결과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검사, 맹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자의 신뢰도, 측정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변수를 측정하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말합니다. 즉, 한 명의 측정자가 2번 이상 반복 측정할 때 얼마나 비슷하게 값을 측정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측정자가 가동 범위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측정할 때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측정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측정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3번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자 간의 신뢰도예요. 2 이상의 측정자가 같은 측정을 하였을 때 환경과 조건이 동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동 범위를 서로 다른 2명의 측정자가 서로 독자적으로 가동 범위를 측정하였을 때 서로의 측정치가 비슷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뢰도는 측정자의 신뢰도는 높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측정자 간 신뢰도가 높아야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측정은 한 명이 측정하거나 본 측정을 하기 전에 많은 연습을 해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